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든다, 부작용이 많은 약이다,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스테로이드 포함된 약물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대부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거부감이 든다, 부작용이 많은 약이다, 또 스테로이드가 없는 약으로 주시오, 점점 또 사용하다가 멈추니까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올바른 지식 없이 사용하고 연고를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성분은 무엇이고 그 스테로이드 외용제, 연고, 그런 약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 부신 피질을 만들어지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195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 의학계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경험이 많은 약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기관인 부신은 콩팥 위에 피라미드 형태로 얹혀있는 기관인데요. 몸속에서 미네랄이나 또는 수분 조절하는 다른 종류의 호르몬도 여기서 마치 만들 뿐만 아니라 부신이 아닌 또 다른 기관에서도 또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진 호르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일부만은 우리가 전체의 명칭으로 잘못 부르고 있는 셈이에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세포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작용을 나타내고 핵 내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그 작용이 크고 또 금방 나타나면서 꽤 오랜 지속을 하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균과 싸우기보다는 면역을 다소 억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면역 반응, 즉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또는 감염 질환이더라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그런 과다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오히려 환자가 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존이 활용된 예가 뉴스를 하고 있죠. 미국 사람과 얘기할 때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대부분 운동선수나 바디빌더들이 근육을 불법으로 억지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단백동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전혀 다른 성분이고 같은 구조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는 자신의 몸속에서 항상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제로서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또 반면에 바이오 피드백에 의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훌륭한 약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약효 성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있고 다양한 성분과 혼합되어 있어요. 그 자체로 만들어 있는 것보다도 무좀약이나 또는 이제 부드럽게 발라지게 하기 위한 기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제제에 따라서 연고, 크림, 액상 다양한 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스테로이드도 제형이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잘 바르기 쉽게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효능도 좀 약하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강도는 같은 성분이더라도 연고, 크림, 로션 순으로 일반적으로 높고요. 물론 농도에 따라도 다르겠어요. 넓은 부위에 바를 경우 로션이나 크림 타입을 사용하며 부위가 좁고 외부 노출이나 자극이 많은 경우에 연고 타입, 끈적끈적한 타입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질환이 종류나 심각한 정도 또는 발생 부위 또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농도의 제형으로 처방하고 또 기간을 제한해서 적용드리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염증 작용입니다. 피부에 흡수돼서 염증 부위의 혈관의 수축과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 및 백혈구 세포 반응들을 감소시켜서 아토피 피부염, 부드러기, 관선모, 원형 탈모, 접촉 피부염, 습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붉어짐, 후석거리고 침몰나고 가려움 이런 현상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면 좋은 효과는 있고 피부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이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부신 피질의 호르몬 스테로이드제는
의약 불합 전에 입맛을 좋아지게 한다. 라고 보약에다가 집어넣어서 남용된 히스토리가 있대요. 그래서 종종 그 나쁜 맛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에 바를 때도 이제 실피질이 확장된다. 오래 쓰면 부신이 기존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하는 등등의 좋지 않은 사례가 과다하게 증가돼서 어떻게 나한테 스테로이드 같은 무서운 약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환자분도 만나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도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만들어지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외용제의 경우에는 피부의 모낭이나 피지선에서 분비돼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지만 모세혈관 내에 들어가는 건 아주 소수이며 전신 투여처럼 전신에 작용하는 큰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외용제의 부작용, 즉 국소 부작용은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주변보다 빨갛게 보이는 현상,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어서 피부가 탈색되는 현상, 솜털이 좀 붉어지는 것 같다, 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좀 나는다, 또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진균감염이 악화된다 등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효과성이고 올바른 치료로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소적인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이라는 것은 바르는 부위, 종류, 바르는 방법, 양, 또는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피부과에서 정확하게 지도할 사항으로 사용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의의 지침을 꼭 따라주세요. 기억날 때마다 빨리 좋아지라. 그래서 수시로 바른다는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 이거랑은 좀 달라요.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하루에 보통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를 바르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횟수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의 말을 꼭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임의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껴 쓰고 있는 경우는 자주 오기 힘들어서 너무 또 자주 바르는 거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두꺼워진 부분에 의도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바르거나 또는 바르고 밤에 바르는 연고 바르는 부분을 덮어 밀폐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수용성 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덮어버리면 흡수가 아주 많이 증가될 수도 있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연고를 바른 부분에다가 장갑을 끼거나 반창고에 발라 덮어가지고 옷에다 묻지 않게 하려다 부작용을 꽤 키우는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의 테이퍼링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점점 줄여서 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방할 때는 단기적으로 제대로 쓰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길게 썼을 경우에 몸에서 직접 만드는 양이 적어지는 확률이 더 높고요. 끊었을 때 일종의 금단 현상, 리바운드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서서히 줄이는 게 맞아요. 피부염의 종류, 또 병반 넓이, 심한 정도, 기관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량은 핑거팁 유닛을 참고하는 겁니다. 한번 사용하는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용량의 기준은 핑거팁 유닛이라는 단위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대략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5mm 두께 정도로 나오는 연고를 짰을 때 너무 작게 나오는 거 막혀서 너무 두껍게 나오는 거 말고 5mm 정도 두께로 봤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의 원위부의 손금으로부터 손가락부터 손바닥 겸비까지 되는 양은 약 0.5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어른 신체의 260에서 310 정도 제곱센티미터 정도를 커버하는 양이며 대략의 양은 다음에 첨부하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용량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으로 약 1cm 미만에서는 얼굴에 2분의 1 핑거팁 유닛 정도가 권장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병변 크기, 약제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수가 있고요. 무조건 따르실 필요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양을 들여서 바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처방의 임의 사용은 금물입니다. 예전에 처방됐던 스테로이드가 남아있어서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서 이 중에 뭐 바를까요? 오래됐는데 그것도 보고 임의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재발된 경우 예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2차적으로 또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상태 같고, 세균 감염이 동반돼서 또는 이제 진균 감염이 더 흔한 경우인데 무정균이 감염이 돼갖고 항생제나 항진균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만 계속 안 좋아지면 더 발라요. 1년 많으시면은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요. 예전과 비슷했더라도 다시 진료해서 처방받은 거 이전에 이거 써도 돼요? 그러고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강도가 약하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2-3주 이상 계속 바르시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제는 사용을 잘하면 절대 안 되는 약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인식이 조금 과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의사 진단하에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는 약물을 거부하고 인터넷상에서 물어봐서 이제 카페 같은 데 물어봐서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스테로이드 포함된 약물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약 화장품에 이렇게 들어있었다가 나중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시거나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